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: 한 번도 경제가 안 좋아진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찬밥 도원 법을 못 가리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,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좀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다들 실감하실 겁니다. 실감해야 돼요. 아,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, 앞으로 좀 정신 안 차리면 힘들겠구나, 이런 거 좀 느끼셔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느끼는 분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어떤 건지 체감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. 그 왜 그런지 아세요? 별로 힘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. 힘든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. 특히 젊은 세대분들은. 지금 젊은 세대분들은 IMF가 뭔지 모르잖아요. 겪어본 적이 없잖아. 저도 사실 완전히 겪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IMF가 어떤 건지는 어릴 때 많이 체험을 했었거든요. IMF 터질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제가 안 좋은 게 어떤 건지를 좀 주변에서 많이 봤던지라.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 정신 못 차려요.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정말 힘들 겁니다. 올해 뭐 새해 왔다고 사실 뭐 설렌다거나 뭐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느낌 안 들 거예요. 예. 뭐 여러분들 보통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 차마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얘기 못 하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새해 시작부터 아무튼 올해는 좀 여느 때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. 다른데 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미리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.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먹고 살기 힘들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뭔가 재정적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 근데 대비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좀 뭔가 불안정하거나 그 씀씀이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. 갑자기 경기 어려졌다고 사람이 그렇게 확 안 바뀝니다. 네. 원래 돈을 썼던 사람은 장난컨대 계속 쓸 겁니다. 돈을 못 모은 사람은 계속 못 모을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그 경제 습관이나 경제관념이라는 게 한 번에 고쳐먹기 쉽지 않습니다. 예. 사람이 있잖아요.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닙니다. 원래는 뭐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래요. 대부분 타성에 젖어가지고 원래 살았던 대로 삽니다. 경기가 안 좋아도. 그게 문제입니다. 예. 저는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. 수년 전부터. 항상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. 대비를 안 해놓고 위기가 왔다는 거 직감하고 뭔가 행동을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. 이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충분히 예상하자면 일단은 좋은 직장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. 대기업 이제 채용 공고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. 뭐 대기업 이제 대조공채나 생산직 공채는 정말 많이 안 나올 겁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취업을 원하실 텐데 생각하는 만큼 많이 안 나오고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. 그리고 중견기업도 많이 안 나올 겁니다. 제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. 제조업이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저것 재고 따지면 그냥 놀아야 될 겁니다. 놀아야 돼요.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줄 겁니다. 아르바이트가.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.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사먹는다는 얘기예요. 밖에 나가서 잘 안 사먹고 물건도 안 사고 뭐 가게 와가지고 음식도 안 사먹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 푸드코트, 지하 푸드코트만 장사가 잘 되지 일반 기소품 매장, 명품 매장은 썰렁합니다. 주말에도 썰렁합니다. 그래서 백화점이 좀 초배상이에요. 어느 백화점은 간에 뭐 신세계, 롯데 할 것 없이 현대도 마찬가지고 소위 잘 나가는 몇 개 제외하고는 다 지금 안 돼. 다. 서울도 몇 개 거점 백화점 말고는 다 안 돼요. 다. 아니 그 큰 건물에 직원 수가 정말 많은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유지합니까? 큰 돈 벌려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이제 많은 직원들을 고용시키는 건데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업은 굉장히 파이가 줄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아르바이트도 정말 줄 겁니다. 서울이 좋은 게 그런 매장이 많으니까 가게도 많으니까
아르바이트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이게 쉽다는 말을 못해요. 예. 많은 이제 고용주분들이 이제는 직원을 좀 안 쓰고 알바생을 줄이면서 이제 운영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. 아무래도 올해 시급이 올랐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겪는 곳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바생 수를 줄이지 않을까. 예, 그렇게 예상합니다. 그리고 올해는 자영업 차업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옥이에요, 지옥. 예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저번에 얘기했지만 뭔가 큰 돈 벌겠다? 크게 남겨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거.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뺏기거나 사기 당하지 않는 것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괜히 뭐 몇 배 수입 얻겠다고 덤비다가 다 까먹습니다. 지금 시에 다 까먹으면 남은 인생에서 복구 안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뭔가 유행으로 타파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아무튼 올해는 특히나 데뷔가 안 된 사람들이 내가 왜 그동안 데뷔 안 하고 살았을까?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안일했을까?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나태했을까를 좀 많이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. 네. 좀 안일하게 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못 느끼니까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학해서 대학 2학년 때 98년인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왔더니 안방에 화장대 겨울이 깨져 있었다. 모친께 여쭤보니 아버지가 은행 직원과 통화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유선전화를 화장대 거울로 던져버렸다고 하셨다. 이유는 11% 고정금리 대출이자가 18%로 올랐으니 이자를 내라고 전화 왔다고 하시더라. 당시 원금이 수천이었는데 고정금리라고 고정이 아니더라. 돈 앞에 정해진 것은 없더라 라고 적어졌습니다. IMF 때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. 나이가 좀 있는 분이네요. 98년도에 대학 2학년이면 이분이 78년생 정도 볼 수 있겠네. 지금 한국 나이로 48세? 그럼 IMF가 뭔지 아시겠네요. 대학 2학년이면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니까 고생 많이 하셨겠네.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께 사업을 좀 하셨나 보다. 보통 IMF 때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 월급쟁이보다 그 사업하시던 분들, 장사하시던 분들, 그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봤죠.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금 자산이 넉넉한 게 아니라 좀 부채를 많이 늘렸어요.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. 그때는 그냥 뭐 많이 벌려가지고 어음 같은 걸로 막다가 나중에 뭐 돈 들어오면 갚으면 되겠지. 좀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. 은행에서도 제대로 추신 같은 거 많이 안 했어. 그래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무한학장 있죠. 부채 많이 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짓고 했었거든.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은행에서 이제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니까 못 주죠 이게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좀 빚에 대한 무서움, 부채에 대한 무서움을 알 것 같아. 아마 일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, 이분 같은 경우에. 이유는 12% 고정금리 대출 이자가 18% 올랐으니 이자를 내라고 전화가 왔다. 근데 사람들이 관가한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고정금리는 사실상 없습니다. 변동금리. 우리나라 금리는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알기로는 디임돌 말고는 거의 다 변동금리예요. 디임돌 말고는. 디임돌이나 이제 몇 개의 대출 상품 말고는 고정금리라는 거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시중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. 예. 당시 이거 이제 이자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갚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. 미리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런 생각 안 하나요? 일단 뭐 이자가 오는 걸 떠나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벌렸을까? 어.
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?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왜 우리 집은 이 상황에서 현금이 없는 걸까? 앞으로 걱정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. 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. 대출을 받기만 했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라고 이제 좀 그림을 그리지 못한 분들. 그러니까 이제 좀 대책 없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. 연끌이 아니라 하더라도. 근데 그분들이 좀 제대로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. 빚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. 참 걱정됩니다, 이런 분들. 아마 올해부터 빚 갚는 분들이 점점 줄 겁니다. 제대로 갚는 분들이. 예.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.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. 대책 없이. 앞으로 갚아 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. 왜냐면 빚 갚으려면 일단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소득이 좋아야 되잖아. 근데 소득이 좋기가 힘들어요, 여러분. 예. 연끌하신 분은 특히 이제 원금 이자 나가는 게 상당하거든요. 상당한데 문제는 저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만 갚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돈 버는 게 앞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죠. 혹시나 막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, 이게. 막 이게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휘청거리거나 이제 소득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냥 작살 나는 거야, 여러분. 그래서 연끌하신 분들은 연끌을 빚을 갚는 동안 위기가 없어야 돼요. 예, 뭐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휘청거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. 조금이라 삐그덕거리면 다 무너져요. 다.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해보겠다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참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대출을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남의 인생 돈 감당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짓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괜히 무턱대고 대출받아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따라 좀 행동하시기 바라겠고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. 능력이 안 되면 뭐든 간에 레버리지를 뭐 해보겠다 그딴 마음 갖지 마시고 앞으로 레버리지가 얼마나 알량한 이제 투자 방식인지 알게 될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